오늘 출근길에 81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공원을 걸었던 분입니다. 동네에서 철인 할아버지로 불릴 정도로 건강관리에 열심이셨죠. 그런데 2주 전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셨고 고관절이 부러져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합병증으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은 동네에서 제일 건강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걸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 말씀을 하실 때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걷기에 모든 것을 걸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김할아버지가 놓치고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60년 경력의 노인의학 전문의 송지훈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 정보는 당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스스로 활동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20분의 투자가 앞으로 10년의 건강한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년기에 올바르게 걷는 법과 함께 효과적인 운동법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실천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봄날이 돌아오면서 날씨도 걷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요즘 공원에 가보면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 있죠. 한번 그분들을 가만히 뒤에서 지켜보세요. 많은 분들이 자세가 구부정하고 몸의 밸런스가 맞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1시간씩 걷는데도 왜 자꾸 무릎이 아프고 사람들이 저보고 몸이 휘었다고 하는 거죠?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걷기는 좋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33%가 1년에 한 번 이상 넘어집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넘어져서 생기는 사망률이 젊은 사람보다 7배나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79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때 이 운동법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은 손주도 번쩍 안을 수 있었을 텐데요. 너무 후회됩니다. 박 할아버지는 단 한 번의 넘어짐 때문에 요양원에서 2년째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꾸준히 걷기 운동을 했는데도 근력은 점점 약해지고 균형 감각은 떨어지는 느낌. 이런 경험들이 모두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는 뭘까요? 50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버팀목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쉽게 넘어질 수 있고 그것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60년 진료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노년기에 꼭 필요한 4가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여러분의 결심과 꾸준한 실천뿐입니다. 변화를 선택하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노년기에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운동 4가지는 1. 올바른 걷기, 2. 근력 운동, 3. 균형 운동, 그리고 마지막 유연성 운동입니다. 이 운동들은 특별한 기구 없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영상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올바른 걷기입니다. 네, 걷기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걷기가 잘못되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가고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잘못된 걷기 자세로 인해 무릎과 허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바른 걷기의 핵심은 자세와 호흡입니다. 허리를 똑바로 펴고 시선은 5에서 6m 앞을 바라봅니다. 많은 분들이 바닥만 보고 걷는데 이렇게 하면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고 발은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걸으세요. 걷기는 속도보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초보자는 처음 2주간 20분씩, 그 다음 2주는 30분씩,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루 4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오래 걷는 것보다 하루에 2번 나눠서 걷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20분, 저녁에 20분 걷는 식으로요. 강서구에 사시는 77세 이명자 할머니는 이 올바른 걷기법을 배운 후에 허리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걸을 때는 30분만 걸어도 허리가 아팠는데 바른 자세로 걸으니 1시간을 걸어도 괜찮아요. 허리 통증약도 안 먹게 됐어요. 이명자 할머니는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20년 동안 시달리던 허리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걷기를 할 때는 꼭 편안한 신발을 신으세요. 발바닥이 편안하고 발목을 잘 지지해주는 운동화가 좋습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한 것은 피하세요. 그리고 걷기 전후에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근력 운동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10번씩 하루 3세트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짚고 해도 괜찮습니다. 점점 익숙해지면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해보세요. 이 운동은 대퇴사두근, 즉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시켜 계단 오르기와 일어서기를 쉽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는 벽 밀기입니다. 벽에 두 팔을 뻗어 손바닥을 대고 천천히 팔을 구부렸다가 밀어내는 동작입니다. 이것도 10번씩 하루 3세트를 목표로 하세요. 이 운동은 팔과 가슴 근육을 강화시켜 물건을 들거나 밀고 당기는 일상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근력 운동은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1에서 2주 안에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주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하기보다는 하루 쉬고 하루 하는 식으로 근육에 휴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76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 근력 운동을 3개월 꾸준히 한 후 손자를 안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예전에는 5kg만 들어도 팔이 떨렸는데 이제는 10kg짜리 쌀봉지도 들 수 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안아줘 할 때 이제 자신 있게 안아줄 수 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손자를 안지 못해 속상해하던 모습이 언제였냐는 듯 이제는 손자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적극 추천하는 세 번째 운동은 균형 운동입니다.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넘어질 확률이 높아지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낙상 위험이 6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가장 간단한 균형 운동은 한발서기입니다. 처음에는 의자나 벽을 짚고 한쪽 발로 10초만 서 있어 보세요. 그것도 어려우면 5초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손을 떼고 30초 이상 서 있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이 운동은 평소에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발꿈치 들기입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천천히 발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15번씩 하루 3세트 하세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 걸을 때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균형 운동은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그리고 자기 전에 잠깐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반드시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세요. 송파구에 사시는 81세 박미영 할머니는 이 균형 운동을 시작한 후 넘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랑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넘어졌는데 이 운동을 시작한 후로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넘어졌어요. 며느리가 저보고 어머니 요즘 걸음걸이가 젊어지셨다고 해요. 박미영 할머니는 균형 운동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아 이제는 홀로 마트도 다니고 손녀와 공원에서 산책도 즐긴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마지막 네 번째 운동은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뻣뻣해집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작은 동작에도 다칠 위험이 커집니다. 유연성이 좋으면 넘어지더라도 다치는 정도가 덜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스트레칭은 팔 돌리기입니다. 양팔을 옆으로 쭉 펴고 작은 원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원을 그리듯 돌립니다.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돌려주세요. 이 운동은 어깨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 옷 입고 벗기, 머리 빗기 같은 일상 동작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는 목 스트레칭입니다.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리고 위아래로도 움직여주세요. 각 방향으로 5초씩 유지하면 됩니다. 목 주변 근육을 풀어주면 두통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목 돌리기도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들고 발목을 천천히 바깥쪽으로 10번, 안쪽으로 10번 돌려주세요. 양쪽 발목 모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목 유연성은 걸을 때 안정감을 높여 넘어짐을 예방합니다. 스트레칭은 하루에 2~3번, 몸이 뻣뻣할 때마다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와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 경직을 풀어주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원에 사시는 75세 최영자 할머니는 스트레칭 덕분에 통증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면 어깨가 너무 아파서 손주머리도 못 쓰다듬었어요. 이 스트레칭을 석 달 하고 나니까 어깨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손주머리도 쓰다듬고 빗질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최영자 할머니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일상의 기쁨을 되찾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추천한 운동이 4가지인데 이 4가지 운동을 골고루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균형 있게 모든 운동을 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루에 총 30에서 40분 정도만 투자하면 당신의 건강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이것은 88세 의사로서의 경험이자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한 결과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운동도 안전하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년기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을 꼭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시작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심장질환이나 관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열심히 하다가 위험해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의 질환이 있으시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과 노년층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젊은 사람은 약간의 무리가 있어도 몸이 빠르게 회복되지만 노년기에는 작은 무리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의사 상담 없이 인터넷에서 본 고강도 운동을 따라하다가 심장 발작을 일으킨 분도 계셨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안전한 운동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은 횟수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근육이 쉽게 회복되지만 우리 나이에는 한 번 다치면 회복에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변화는 필요 없어요. 하나씩 조금씩 바꿔 나가면 돼요.
이 말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을 따르세요. 이는 조금씩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 스쿼트를 첫 주에는 5회씩 2세트로 시작해서 점점 횟수와 세트 수를 늘려가는 식으로요. 무리하게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천천히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종로구에 사시는 78세 정길동 할아버지는 처음에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천천히 시작했어야 했는데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서 무리했더니 2달 동안 꼼짝 못했어요. 그 뒤로는 정말 천천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정길동 할아버지는 지금은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셋째, 운동 환경을 꼭 확인하세요. 집안에 넘어질 수 있는 물건들은 치워두고 미끄럼 방지 매트나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욕실은 가장 위험한 장소니 안전바를 설치하세요. 노년기에는 젊을 때보다 시력과 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더 세심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운동하지 말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발에 걸릴 만한 것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운동할 때는 편안한 옷과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헐렁한 옷은 걸려 넘어질 수 있고 바닥이 미끄러운 신발은 균형을 잡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운동 중에 어지러움, 가슴 통증, 심한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증상이 지속되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82세 이정숙 할머니는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바꾼 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방과 거실에 있던 카펫을 모두 치우고 욕실에 안전바를 설치한 다음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덕분에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었죠. 이정숙 할머니는 안전한 환경에서 6개월간 꾸준히 운동한 결과 지금은 혼자서도 장을 볼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노년기에는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운동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체력 향상과 근육 발달을 위해 운동하지만 우리는 독립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동합니다. 무리한 목표보다는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넷째, 운동 전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노년기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탈수 위험이 높습니다.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가능하면 운동 파트너를 만드세요.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하면 안전할 뿐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배우자, 친구 또는 이웃과 함께 운동하면 더 즐겁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76세 김순자 할머니와 74세 이영희 할머니는 함께 운동하는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 함께 운동해요. 혼자였다면 게을러졌을 텐데 서로 독려하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두 분은 3년 동안 함께 운동하며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운동하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는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꼭 올바른 걷기,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스트레칭 이 네 가지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각각 10분씩만 투자하면 당신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걷기는 자세와 호흡에 신경 쓰며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고 시선은 앞을 바라보세요. 근력 운동은 의자 스쿼트와 벽 밀기로 하체와 상체 근육을 골고루 강화하세요. 균형 운동은 한발 서기와 발꿈치 들기로 넘어짐을 예방하세요. 스트레칭은 팔 돌리기, 목 돌리기, 발목 돌리기로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천천히 시작하며
운동 환경을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노년기 운동은 젊은 사람의 운동과 다릅니다. 무리하게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88세의 나이에도 매일 이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환자들을 직접 진료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으로 시작해 점심 후에는 균형 운동을, 저녁에는 근력 운동과 걷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독립적으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 그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걷기만 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들은 모두 특별한 기구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만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적어도 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알려드린 운동 중에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